일거리가 필요한 철수 씨를 때마침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기 저 공해상 가셔서 그 뭐냐 유조선에서 기름만 받아오면 돼요. 할만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정말 진짜 오랜만에 돈 좀 만져보는구나. 고마워. 아유. 그런데 물건을 받는 접선지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쌍발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1m하고 한 60cm 되는 그런 물체를 한 번에 4-5개씩 바다로 떨어뜨리더라고요. 떨어뜨리니까 이거 뭐냐? 기름 맞아? 똑바로 말해. 아이 코카이라 해요. 코카 마약? 너 임마 너 지금 코카인이라는 후배의 말에 순간 온몸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약이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Ahora eres cómplice. Si vuelves así, ¿quieres que mi jefe te dejaré en paz? 이대로 마약 사범이 되느냐, 마약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당하느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막상 마약을 싣고 나서는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코카인이라고. 그 철수 씨의 후배는 철수 씨가 거절 못할 줄 알았어요. 이미 마약을 배에 실어 놨고 마약 조직원들도 철수 씨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철수 씨도 그대로 마약을 운반하기로 합니다. 이게 뭐 그냥 기름 운반비 조금 벌려고 했다가 졸지에 어마어마한 마약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는 그 이틀이면 끝나게 되는 일을 20일이나 걸리는 곳으로 마약을 운반합니다. 예, 바로 아프리카 세네갈. 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정말 마약 운반책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뭐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지금 이 마약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근데 이게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배에 콜롬비아인인 마약 조직원 한 명이 같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배가 뒤에서 이제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감시하기 위해서. 야, 진짜 도망을 못 가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설계를 해놨네요. 그리고 일단 신고를 하려면 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마약 조직원부터 제압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막 폭풍 불고 바람 불고 날씨가 굉장히 험악해질 때에 같이 타고 있던 조직원이 멀미도 하고 구토도 하고 그러면서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위성전화기를 뺏어서 바로 신고를 했죠. 한국 대사관에.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어요. 이게 진짜 코카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브라질 경찰과 또 인터폴 수사관 거기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까지 모두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시 김철수 씨가 배에 실어온 코카인 양이 무려 1.2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1.2톤이면 이 브라질에서도 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마약을 압수한 거라고 해요. 이게 시가로 따지면 하나로 한 470억 이상 되는 규모고요. 어느 정도냐면 4천만 명이 4천만 명.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거의 인구가 그냥 해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었던 거예요. 와. 이런 성과 덕분에 이제 브라질 경찰과 관계자들 모두 철수 씨에 고생했다면서 이 어깨 두드려주고 이게 아주 대단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철수 씨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약간의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도 철수 씨의 예상과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철수 씨가 한국에 돌아가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 그게 인천의 한 사회복지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나
지체 장애인들이 머무는 그런 복지 시설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포상은커녕 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답니다. 정부 대검찰청에서 불러서 거기를 가니까 정말 큰일을 하고 많은 범죄를 막았지만은 이게 한국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된 일이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사관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포상이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굉장히 허탈감이 컸을 것 같아요. 브라질 또 한국 정부 어디서도 철수 씨를 뭐 위에서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보호를 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돈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 시설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철수 씨 그의 떠돌이 인생이 시작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해서 한 일이 잘못인 줄 알고 되돌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나이 50에 그냥 무일푼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왜 원래 살던 남미 쪽 국가, 본인이 살던 국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철수 씨가 신고한 세계적인 이 콜롬비아 마약 조직이 칼리 카르텔이라고 아마 뭐 나르코스나 뭐 이런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철수 씨가 터전을 잡았던 이 남미 쪽 국가는 당시 마약 조직이 장악하고 있어서 뭐 치안이고 뭐 여러 부분에서 살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같은 사람이 마약 사범을 제보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식구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한꺼번에 기관총으로 이렇게 사살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마약 사범들 그 정도로 조금 악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약 조직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한국에서 자기의 본명으로 신분증도 못 만들고 그래서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검은 돈인 줄 모르고 미끼 한번 잘못 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죠.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철수 씨는 그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되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선박회사에 들어가서 빈 배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다고 하고요. 악착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철수 씨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계룡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남성희입니다. 보복당할 두려움을 버텨내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5년. 그때 만약에 이 마약 운반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인물 딱 한 명 있죠. 바로 윗선인 해외 총책입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텔레그램 마약방 닉네임 마왕 전세계입니다. 자신의 캐릭터까지 만들면서 마약 홍보에 돈 자랑까지 하는 그야말로 텔레그램 마약방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왕 전세계는 바티칸 킹덤에게 각종 지시를 내려요. 바티칸 킹덤은 마약 홍보, 유통, 거래까지 도맡았고요. 이 전세계 패밀리 조직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면서 텔레그램 마약 시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유통 지역도 서울, 인천, 수원 이런 수도권뿐만 아니라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왕 전세계, 그는 누구일까요? 바티칸 킹덤과 또 다른 마약 사범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왕열. 박광열 씨, 박광열 씨. 이 박광렬을 검거한 뒤에 이지훈 경감은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치열한 추격을 끝냈으니 그럴 수밖에요. 너무 이제 통쾌했죠.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짜릿했다고나 할까. 제가 검거를 하기 전까지는 한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제가 나왔었는데 검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내가 돌아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블랙 시즌 2